예, 안녕하십니까. 이 서른번을 이직하고 참 많은 시간, 또 많은 곳에서 일을 해왔고, 또 일을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대화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렇게 나이를 먹고, 직장도 많이 좀 근무해보고, 참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이 대화라는 게 참 너하고는 참 말이 안 통해. 이런 말들,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죠?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많이 또 하고 있고, 이 대화법, 꽤 돼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대화가 뭐냐 알아봤더니, 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주고받는다. 여기가 이제 상당히, 첫 번째, 마주. 마주라는 것들은 서로 얼굴, 눈을 보면서 말을 주고 받는다. 주는 것만이 아닌 거죠. 내가 말을 많이 한다 가지고 저 사람 참 대화 잘하네, 말 잘하네가 아니고 주고 받는 것. 영어로 보니까 뭐 토크, 컨버제이션, 또 다이로그, 익스체인지 다만 보니까 이제 다 대화라는 게 이제 말싸움, 언쟁, 주고받은 맞바꿈, 환전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대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주고받는 것이다. give and take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한데 진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건지 내가 그냥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생각 들어가지고 대화란 무엇인가를 사전적으로 찾아본 거예요. 주고받는다. 주는 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되니까. 어떻게? 아, 너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보다 이게 더 낫고, 뭐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 성공할 수 없고,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말을 준 거예요. 그죠? 근데 말을 받아봤습니까? 말 받기는 참 어려워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말하거든요. 그죠? 말을 주는 건 쉬운데 받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실컷 말해줬는데 상대방에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가 아니고 언쟁이 되는 거겠죠. 그죠? 말싸움 되겠죠. 그죠? 넌 도대체 왜 그래? 가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근데 대화도 이제 원리가 필요하다. 요 뒷장에서 이제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은 대화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 통이라는 것들은 관통한다. 서로 마음에 와 닿는다. 이를 통해서 원활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대화의 원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첫 번째 원리, 공손성. 이 공손하다.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공손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할 수 없이 서로가 서로한테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가 있는, 내가 편하다고 이 사람은 편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존중해야 될 것은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공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공손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부모, 자녀, 남녀관계, 부부관계, 공손성의 원칙, 함슨 겸양의 원칙, 관용, 동의, 요령, 찬동. 좋은 말들이에요. 그중에 동의, 그냥 건성으로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진실성 있게 동의를 하고 차이점을 말하기보다는 일치점.
요구와 요구는 너하고 내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너하고 나하고 잘 통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두 번째는 이제 순서 교대의 원리예요. 아까 제가 대화가 뭐냐, 주고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순서 교대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 가지고 나도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상대방 들어주고 서로 듣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귀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팔랑귀. 제가 사오증에 대해서 근데 사오증이 팔랑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봐도.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좀 희화화 돼가지고 이제 사오증이 이제 팔랑귀 같이 돼버렸는데 팔랑귀는 난청 환자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팔랑귀가 사오증이 결국은 다 임무 맞춰 난 다음에 상당히 좋은 보직을 부처님한테 하사받았죠. 그죠? 순서 교대의 원리. 말을 잘 듣는 것. 잘 듣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들어야지 순서 교대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력의 원리. 대화를 할 때는 이제 그 서로 관련 있는 동무수다. 여기가 사오증이라 할 수 있는데, 그죠? 사오증이 좀 난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오증의 난칭은 이제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칭이지만은 그 유명한 강사가 있으면 김창욱 씨가 이제 말한 것 중에 있었는데 이런 귀의 난칭이 아니고 마음의 난칭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강의를 한 게 제 기억나요. 마음의 난칭이 있다는 건 더더욱 심하겠죠, 그죠? 그래도 이건 좀 얘기 빗나갔지만은 협력의 원리에서 관련성의 원칙은 결국은 잘 듣지 못하면 결국은 동문수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죠? 딴 얘기가 되겠죠.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저도 지금 사람들 만나가면서도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라는 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대화가 이어지질 못하더라고요. 또 대화의 양, 대화의 질, 태도,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이게 이제 왜 이분법을 해가지고 맞아, 아니야,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이런 게 심플한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착각하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쌓이는 것들이고 힘든 힘든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 경우 봤을 때도. 사람이라는 게 스스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제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맞을 거야. 나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스스로 상대방이 말을 안 해주니까 또 느낌을 안 주니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 판단한 것들이 나중에 크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더라고요. 애매모호한 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무한 반복 금지. 이거 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이놈 자식은 이제 술자리만 가면 평소엔 안 그런데 술자리만 가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그 친구 술 마시자 그러면 약속을 받는다니까요. 너 같은 말 반복하면 나 집에 간다. 그래 봐도 소용없더라고요. 그게 그 친구의 추사 같더라고요. 물론 나쁜 뜻이 아니에요. 무한 반복 금지. 이건 꼭 술자리뿐만이 아니고 술 안 먹더라도 부모 자녀 간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두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했을 때 참 듣기 싫을 때가 많아요. 무한 반복 금지. 제가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렇죠? 대화는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협력, 관련성, 대화의 양과 질, 특히나 애매모호한 태도 아니다. 무한 반복을 금지하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대화 잘하기 참 쉽다라는 말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같은 눈높이로 말하기, 마주보고 말하기, 눈 피하지 말기. 음,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또 수천 명, 수만 명 만나다 보니까 사람 눈빛을 보면 그 사람들의 눈빛이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게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보니까 그 사람의 말투나 눈빛이나 눈동자를 보면 이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손이나 발, 움직임, 모션을 보면 성격들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마주 보고 같은 눈높이, 말 주고받기, 먼저 잘 듣고 말하기. 네 가지를 염두에 둔다 하면 대화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